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업의 자산가치 측면에서 BPS와 PBR 지표를 통한 시클리컬 기업의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기업의 가치 중 주식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 투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 단톡방에서 호구 친구 한 명이 어디서 배당 투자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KTN지 어떠냐는 질문을 해줬습니다. 친구의 아이디어는 매출과 수익도 꾸준하니까 장기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는데요. 오늘은 배당의 의미와 보통주와 우선주의 관계, 그리고 배당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크게 이익, 자산, 배당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배당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다라는 의미의 디비든드로 표기됩니다. 과거 영상의 라면 공장을 다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올해 15억의 순이익을 기업은 재투자하거나 현금 유보를 통해서 자본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과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일한 이익을 벌었을 때 ROE가 낮아질 수 있겠죠. 아니면 부채를 갚으면서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자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ROE는 변화가 없으나 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ROA가 높아지고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벌어들인 순이익을 모두 주주들에게 환원시켜 준다면 기업의 자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목돈이 묶여버리는 주식 투자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며, 그 배당금을 재투자하며 장기 투자하는 경우 큰 복리 수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말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국민주식 삼성전자의 경우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기업들처럼 각 분기별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총 4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주식 종목 검색에서 삼성전자를 입력해 보면 그냥 삼성전자와 뒤에 우자가 붙은 삼성전자우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린이 때는 이게 우량주의 약자인 줄 알았는데요. 이는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살펴보면 보통주는 주식회사의 경우 필수 발행되어야 하는 주식입니다. 이 보통주의 지분법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기업의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 무작정 보통주를 발행해서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대주주의 의결권이 떨어지면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의결권은 없지만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보장해주는 우선주를 발행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보장받는 대신 의사결정권이 없으며 기업은 의결권의 지분 변동 없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우선주 투자자의 경우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외에 기업이 청산 혹은 파산하는 경우 자녀 재산 분배에서도 보통주 투자자들보다 우선권을 부여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0.29%포인트 정도로 약간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의 25%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상장 주식 수가 적어서 매매가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을 악용한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작년 중순에 핫했던 삼성중공우의 경우 5만 원이던 주가가 8연상을 가면서 90만 원을 돌파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26만 4천 원이니까 고점에 따라 들어가서 물린 투자자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일 급등 종목에 우선주가 많이 보이는 것을 좋지 못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선주는 발생 시기와 속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먼저 1996년 개정된 상법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구형과 신형 우선주로 나뉩니다. 구형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보장하는 반면 신형 우선주는 배당 자체를 보장하는 채권의 성격을 띠는데요.
이 때문에 우선주 표기에 있어서도 본드라는 채권의 영문 약자 B를 추가해서 기업명 뒤에 우B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용 우선주의 경우 배당 자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 적자가 나서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올해 지급하지 못한 배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환 우선주가 있는데요. 이거는 발행할 때는 우선주지만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현재 CJ와 아모레 G 두 종목만 전환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우선주는 기업명 뒤에 발행 회차가 표시되고 우선주의 약자 우를 표시하고 다음으로 우선주의 종류를 표기합니다. 구형 우선주의 경우 우까지만 표기되지만 신형 우선주의 경우 B가 표시되고 전환 우선주는 괄호 안에 전환이 표시됩니다. 우선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네이버 금융 페이지에 국내 증시 배당 메뉴를 클릭해 보면 배당이 높은 순서로 투자 가능한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당이 많더라도 주식 하나의 가격이 높으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서로 정렬해 보면 역시나 우선주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번째쯤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예시로 언급했던 KTNG가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배당 주식이죠. KTNG의 경우 9월 17일 종가 81,1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5.92%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배당 수익률은 작년 온기 누적 배당금을 현재 가격으로 나눈 값인데요. Price to Dividend Ratio의 약자인 PDR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최근 시장에서 테슬라나 카카오처럼 기존의 밸류에이션 지표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멀티플이 부여되면서 Price to Dream Ratio라는 풍자 용어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드림 레이시오에 대한 공식까지 만들어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을 전체 산업시장의 매출액에 해당 기업의 예상 점유율을 곱한 값으로 나누는 방식인데요. 이해는 가지만 개인적으로 이 지표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친구와의 카톡에서 제가 배당 컷을 우려했었는데요. KTNG의 EPS 주당 순이익과 배당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환원 측면에서 배당을 실시하는데 만약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배당도 함께 감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배당 이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작년까지 EPS는 상승과 하락 추세를 반복한 반면 배당금은 단 한 번도 줄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의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4,485원인데 3,400원의 배당을 지급하며 배당 성향이 71%까지 치솟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EPS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갔고 기업의 이익 자체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배당 모범 주식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KTNG의 배당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주가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EPS는 과거의 고점인 2016-17년 수준까지 도달했으나 주가는 아직 그만큼 오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배당 투자의 사례 분석을 위해서 2001년 말, 2008년 말, 2016년 말 각 시기의 KTNG 주식을 한 주 매수하고 지금까지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년 4,800원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ABC 투자자의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식을 가장 싸게 매수한 A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을 텐데요. 무려 25%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일한 배당금을 4번 받으면 원금을 회수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반면 B와 C는 각각 6%와 4% 배당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A는 20년간 배당만으로 301%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시세차익 327%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총 투자 수익률이 6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죠. 수령한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복리의 효과로 아마 더 큰 수익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가와 거의 동일한 매수가를 기록한 B의 경우 시세 차익은 1%에 불과하지만 배당 수익으로 이미 54%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C는
누적 배당 수익률이 13%나 되지만 투자 원금의 손실로 인해서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24%가 되게 됩니다. 이렇듯 배당 투자에 있어서도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배당 컷이 없는 우량한 배당주에 투자하더라도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된다면 좋은 투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린이 투자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며 매수를 하지만 며칠 동안 주가가 빠지면 어느새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면 저도 배당 투자를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세 차익 투자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5년에서 10년씩 한 종목에 투자해서 버티고 있을 인내심이 제가 좀 부족하고 아직은 좀 젊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농부의 마음으로 꾸준히 기업과 동행하며 배당금을 적절하게 재투자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갖추신 분이라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